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주제는 이번 정세화 정책 주제인 중국 공산당 19기 6중 전회 이후 영내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중국 공산당 19기 6중 전회, 즉 역사 결의는 상당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시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향후 영내 정세에 어떠한 변화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중국 공산당 19기 6중 전회에서 통과된 역사 결의를 말씀을 드리면 2021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회의는 중국 공산당이 100년 되는 세 번째 되는 역사 결의를 통해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 3대 지도자로서 위상을 자리매김한 어떠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역사 결의를 통해서 사실상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시진핑 지도부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 내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20차 당대회 이후 장기 집권의 명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적 이론이 되는 역사 결의가 반영되어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이 역사 결의는 시진핑 지도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국 공산당에서 통과된 역사 결의의 시대적 함의를 보게 되면, 과거에 중국 공산당이 역사 결의를 마오쩌둥 시대에도 한번 했었고, 덩샤오핑 지도부 때도 한번 했었습니다. 두 번을 했었고, 이번 이제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 세 번째 역사 결의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올해 100주년이 되는 이 역사적 한 해에 대한 이 중국 공산당의 100년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첫 번째 시기인 마오쩌둥 시대, 두 번째 단계인 덩샤오핑 시대, 그리고 덩샤오핑 시대는 짱저민과 이제 후진타오 시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시기로 이제 시진핑 시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당과 정부, 인민이 힘을 합쳐서 2049년까지 중국의 꿈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하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을 선언하는 하나의 말 그대로 역사적 함의가 포함된 회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지도부에서 통과된 이 역사 결의의 내용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100년간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지금 세계 두 번째로 큰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역사 결의를 통해서 시진핑 지도부가 앞으로 추구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어떤 강대국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 목표를,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이제 향후 국가를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거대한 중국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어떤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어떤 큰 흐름을 제시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어떤 회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회의를 통해서 역사 결의라는 어떤 시대적 함의가 도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역사 결의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중국, 그리고
새로운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이라는 어떠한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 반영된 하나의 중요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시대적 이정표가 반영된 이런 회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번 이 국이 육중전에 이 육중전회를 통한 이 역사적 결의 이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향후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진핑 1인 중심의 시대가 개방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21세기의 마르크스의 중국화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진핑 지도부가 이끄는 새로운 중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강대국을 모색하는 중국의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이번에 역사 결의에서 이후에 이제 중국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9기 육중전회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21세기 마르크스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이 역사 결의를 담은 공보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의 막스, 그리고 21세기 막스주의자와 중국 문화, 중국 정신을 대표하는 새로운 역사적 발판과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시진핑 지도부가 이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강한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작은 고치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미중 전략 경쟁에 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사상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 나가는 강력한 사회주의 중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이번 역사 결의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중 간의 어떤 지금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과의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영내 질서를 모색해 나간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이 향후의 어떤 이러한 변화들, 그럼 중국의 역사 결의 이후에 그럼 새롭게 나타날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번 역사 결의를 통해서 중국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2049년까지 이제 중국의 새로운 특색의 사회주의 강대국이 이제 본격화됐고, 그걸 위해서 향후에 어떤 영내 정세 변화가 가능성을 이제를 이것이 이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번 역사 결의 그리고 내년에 20차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훨씬 더 공고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이니엔 따벤지 이제 100년 만의 대격변의 시대에 맞춰서 기존 미국 중심의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향후 중국의 역할을 이제 참여자에서 주도자로 전환시키고, 앞으로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피동적인 자세가 아닌 주동적인 자세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앞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1대1로 신용국제관계, 인류문명 공동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어떤 국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이제 더욱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이제 한반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역사 결의 이후에 중국은 훨씬 더 2049년 중국이 가고자 하는 중국의 꿈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모색을 할 것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같은 사회주의 및 우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란, 파키스탄, 아프간과의 1대1로 확대 모색, 그리고 영내 지역에서는 한중일 삼국 협력,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국방력도 강화하고 핵심 이익이 되는 대만 문제, 남중국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강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격제, 세력 균형 그리고 패권 경쟁을 이제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대변화, 이러한 큰 변화, 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훨씬 더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이런 우리는 대전제 안에서 균형적인 또 대중 정책을 고민하고 이러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우리 역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